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4월 21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 기상천외한 꼼수라기보다 거의 막장 같은 일이 벌어졌었죠. 민주당 국회의원이 갑자기 탈당을 했는데 그 탈당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버리는 검수완박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서였습니다. 자, 국회 상임위에 보면은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걸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야 이견이 있을 때 서로 한 안건에 대해서 견해가 다를 때 안건조정소위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이 안건을 논의를 합니다. 이것은 이 거대 집권당이 여당이 제1당이 그러니까 이 법안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처리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숙려 기간을 두는 것이죠.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90일, 최장 90일 동안 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법안은 그것을 다루면은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는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조정소위는 통상적으로 6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6명으로 구성이 되고 제1당, 그러니 민주당이 3명, 그리고 1당이 아닌 곳에 야당에서 3명이 들어갑니다. 3명이 들어가는데 통상적으로 하면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이죠. 그런데 무소속이 1명이 있으면은 그 상임위 안에 지금 법사위입니다. 법사위 안에 무소속이 1명이 있으면은 민주당이 3명,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2명, 무소속이 1명, 무소속 1명을 야당으로 치는 것이죠. 그래서 3대3 맞춘다 이러는데, 자, 이 경우에 무소속 1명이 여당 성향이면은 결국은 4대2가 되겠죠. 이 4대2가 되면은 3분의 2로 가결을 하기 때문에 90일 동안 가지 않고 그 전에 법안을 처리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처리해버릴 수가 있죠. 3분의 2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하는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그래서 결국은 무소속 1명이 여당 성향이면은 4대2가 된다. 이것을 악용을 해서 이 안건조정위원회가 국회 선진화법 때 그때 그 집권당, 그러니까 거대 정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만든 법안인데 그것을 꼼수로 써서 완전히 변질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양향자 의원을 다른 상임위에 있는 양향자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있던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옮겼죠. 그 양향자 의원은 무소속입니다. 무소속인데 양향자 의원은 그 전에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보좌진의 어떤 성추문 때문에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우리 편이라고 해서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무소속으로 끌어들였는데 양향자 의원이 나 이 법안은 도저히 찬성 못하겠다 해서 반대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무소속 1명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법사위에 있던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을 시켜서 무소속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우롱하는 그런 처사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서 검찰 수사권을 뺏으려 하는가? 그 까닭도 오늘 드러났습니다. 양향자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중앙일보 보시면은 위장 탈당까지 거대 여당 검수완박 꼼수를 썼다. 검수완박 꼼수를 썼다. 아래 쭉 설명한 내용들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왜 탈당을 해야 되는가? 무소속이 돼야지 신분상, 겉으로 드러나는 신분상 무소속이 돼야지 이 안건조정소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고 그래야지 이 민주당 편을 들 수 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조선일보 양향자 거부하자 민주당 민형배 위장 탈당. 양향자가 우리 편 돌아주겠지 하고 민주당 문재인이 영입한 사람이니까 이 사보임을 시켜서 법사위로 끌어들였는데 나 이거 못하겠어요 하니 그러면은 할 수 없지. 우리 당 1명 탈당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면 되지. 걱정 마.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상천외한 일을 벌인 겁니다. 검수완박이 꼼수 넘어서 막장으로 가고 있다. 양향자조차도 경악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법사위 통과시키려고 민주당 의원을 무소속으로 만들어버렸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 검수완박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위장 탈당, 기획 탈당, 꼼수를 쓴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입니다. 퇴임 전에 해야 되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게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민주당이 통과를 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 문재인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겠죠. 본인의 신변 보호를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자, 왜 그 법안인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기도 한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 하는 법안이 오면은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172석이죠. 3분의 2면 200석이 돼야 되니까 어렵죠. 자, 그래서 문재인 임기 내에 후다닥 해치우려 하는 겁니다. 이 민주당은 당초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해서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는 90일까지 논의하면은 이 숙려기간 90일을 하면은 이 정권이 끝나죠. 끝나고 윤석열 정부에서 처리를 하면은 윤석열 정부 민주당이 다수니까 처리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안건 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처음에 양향자를 투입했다가 양향자가 나 못해 하니 이 골수 친문 노무현 때 문재인 때 청와대 근무를 했던 민형배를 투입을 한 겁니다. 탈당을 시킨 거죠.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자 소속 의원을 임시로 탈당시키는 편법, 막장 이런 방법을 찾았는데 자, 최근에 이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나서 지금 진보 성향 언론들이 상당히 비판적이죠.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편을 들고 하는데 자, 오늘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이 진보 성향의 언론이죠. 여기도 일면 톱에서 이 내용을 비판을 합니다. 민영배 위장 탈당까지 꼼수 입법 나선 민주당 한겨레신문입니다. 한겨레신문도 꼼수 입법 도저히 아무리 그 진보 성향으로 편을 들어주려고 해도 언론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야기죠. 편들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당이 국회법 취지를 훼손했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도 민형배 위장 탈당 법사위로 민주당 검수완박 강공 꼼수. 자, 진보 성향 언론까지 이렇게 막 비판을 하고 있죠. 민주당 안에서도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장 탈당, 사보임 꼼수,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자, 민주당은 검찰 출신 법조인들이 일제히 이 법안에 반대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공통 발의의 명단을 올릴 수밖에 없었죠. 172명 전원 이름으로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꼼수. 이 안건조정위원회는 그 위원장을 관행상 최고령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니 최고령은 지금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었는데 70세. 그런데 국민의힘에게 위원장을 맡기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한기호 70세 의원보다 나이가 5살 많은 김진표 민주당 의원을 새로 투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야바위지 이렇게 나오고 정의당마저도 이거 테러다. 테러, 입법 테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동아일보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2012년 5월에 국회법 개정 당시에 그때 선진화법이라는 것이죠.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이견 조정을 위해서 상임위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 6명은 여야 3대3 동수로 구성이 되지만 비교섭단체 위원이 그러니까 무소속 위원이 있을 경우 야당목 3명 중에 1명을 맡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장 활동 기간은 90일인데 조정위원 3분의 2 그러니까 4명 지금 4명을 만들었죠. 민형배까지.
찬성이 있을 경우 안건을 바로 처리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90일까지 안 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이 법사위 전체로 넘겨서 국회 본회의 통과시켜서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표한다. 이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보임 논란이 됐던 양향자 의원, 처음에 소개했던 양향자 의원도 경악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양향자 의원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입니다. 일단 양향자 의원은 삼성전자 최초의 상고 출신 여성 임원을 지냈죠. 상무. 그래서 그런 상징성으로 인해서 문재인 2016년 1월에 총선 때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영입을 했습니다. 당시는 민주당 대표였죠. 그리고 2020년 4월 총선 때 광주 서구을에서 당선이 됐고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까지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보좌진의 성추모 문제가 불거진 뒤에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향자 카드를 쓰려고 했는데, 자, 양향자 의원이 나는 못해 하고 빠지는 바람에 민형배가 탈당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자, 인터뷰 내용 이겁니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왜 이 금수완박을 하려고 하는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금수완박 안 하면 이것은 이 민주당 내 강경파한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양향자 의원이. 우리가 지금 금수완박 안 하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안 하면 우리 정부 20명 감옥 간다. 검찰이 계속 이 수사하면은 우리 정부 사람, 문재인 사람 20명이 감옥 간다. 그러니 검찰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 검찰이 수사하면은 20명이 감옥 간다. 섬뜩한 이야기죠. 우리 감옥 가지 않기 위해서 뭐 사법 체계가 어떻게 되든 말든 국민이 피해를 보든 말든 우리가 감옥 가면 안 되니까 검찰 수사권을 뺏어버려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양향자 민주당 출신 문재인 영입 인사가 정언한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자, 강행 반대 소신 밝힌 무소속 양향자 인터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수완박을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죽을 거라면서 법안에 찬성하라고 했다. 그 대가로 민주당 복당을 약속도 받았지만 앞으로 정치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심에 따라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중에 철험회라는 모임이죠. 철험회. 뭐 김용민, 뭐 김남국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철없는 이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철험회라고 해서 이 강경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철험회 이 사람들은 막무가내였다. 강경파 모 의원은 특히나 금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또 다른 분은 금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 자,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것을 문재인까지도 포함되는 말이겠죠. 그리고 양향자 의원은 국회의원을 탈당시키는 발상에 경악했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민영배 의원은 법사위에 새로 들어와서 닥치고 금수완박만 외쳤다. 왜? 문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 비서관을 했죠. 자,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왜 20명이 감옥을 가야 될까? 지금 뭐 드러난 이야기들은 많죠. 울산시장 선거에 8개 부서가 총동원돼서 강권선거를 저지른 일이나 이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을 해버린 일이나 또 블랙리스트, 이 박근혜 정부 때 사람들을 빼내기 위해서 산업자원부 같은 데서 산업통상자원부나 이런 데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일이나 여러 가지가 많은데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중앙일보 탐사 추적 보도를 소개를 해드렸죠. 타이 이스타젯 항공. 자, 이상직 지금 구속 중인데 타이 이스타젯 항공의 회장이죠. 이상직이 업무상 배임 같은 걸로 구속 중인데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승승장구했죠. 공공기관장도 하고 민주당 공천도 받고 했는데,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승승장구를 했느냐? 그것이 문재인 딸 문다혜 씨 가족이 갑자기 대통령,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임기 중에 태국으로 그 타이로 이주를 해버렸죠. 하면서 그 사위 서모 씨, 문다혜 씨의 남편이 이 타이 이스타젯, 그러니까 이스타젯이 그 타이 이스타 항공이, 그러니까 이스타 항공이 이쪽에서 설립한 걸로, 이상직이 설립한 걸로 의심이 되는 그 회사의 간부로 취업을 합니다. 그러니 이거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었고, 지금 전주지검에서 이것을 수사를 하다가 뭉개고 있다. 그런 보도가 중앙일보에서 나왔었죠. 자, 그 탐사 추적 시리즈, 하편이 오늘 실렸습니다. 대통령 사위 취업 뒤 갈리비가 급증했다. 갈리비가 타이 이스타젯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66억이 증발해버렸다. 타이 이스타. 그게 어디로 갔느냐? 이것을 이 탐사 보도에서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정황들을 다 제시를 했습니다. 이 가장 핵심 인물이 타이 이스타젯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인터뷰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석호. 그래서 박석호 게이트 뭐 이런 가능성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박석호 대표는 만나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첫 번째 보도가 나갔을 때 전주지검이 이것을 묵살하고 있다고 그렇게 썼었죠. 전주지검이 중앙일보에 알려왔는데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지난해 9월, 작년 9월에 박석호를 몇 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고 법인 설립 자금 조달 내역 같은 자료도 제출받아서 분석 중이다. 작년 9월에 했는데 7개월 동안 분석 중이다. 이겁니다. 분석 중이다. 그래서 이 해명은 결국은 타이 이스타젯의 자금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 된다. 분석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타이 이스타젯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어렵지 않다. 대통령의 가족에게 특혜를 베풀고 이상직이 그 대가로 권력의 후광을 얻고 탈법, 편법을 넘나드는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느냐를 따지면 그만이다. 그리고 자리도 대가로 국회의원 공천도 주고 했는지 그것까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지금 그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했죠. 김재원은 검사 출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 사위가 이상직 회사에 취업을 했다면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 뇌물죄. 뇌물이죠. 자리를 뇌물로 준 거죠. 그리고 어떤 사업상의 특혜 같은 것도 뇌물로 줬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대통령의 뇌물죄, 문재인의 뇌물죄까지 거론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양양자가 이야기한 검수완박 안 하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 이것이 확 와닿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보신을 위해서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핵에 망측한 이런 일들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임기 마지막에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무슨 지금 뭐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코로나 이렇게 폭증을 하는데도 이 거리두기를 다 철폐를 하고 일상회복으로 돌아와서 감개무량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잘해서 결국은 임기 중에 이 모든 일상회복을, 국민에게 일상회복을 다 시켰다. 이것을 남기려고 이렇게 서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감염자는 폭증을 하고 전 세계에서 압도적 1위를 하고 전 세계 감염자 뭐 5명 중에 1명은 한국 사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감개무량하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리고 이제 마스크까지 다 벗자고 합니다. 물론 마스크 벗고 활동하면 좋죠. 좋고 뭐 거리두기 다 완화하고 지금 봄날에 날씨도 좋은데 나들이 가고 뭐 축제도 열고 하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 뒷감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다 하면은 뒷감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나는 모르겠어. 나는 일단 나중에 역사에 일상회복은
문재인 정부에서 다 마무리했다. 감개무량하다. 이것을 남기기 위해서죠. 자, 마스크도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일면 톱이 이 기사를 다뤘습니다. 마스크를 벗자는 문재인 정부, 더 쓰자는 인수위. 문재인 정부는 이제 5월 초부터 마스크도 다 벗자. 왜? 5월 10일 날 문재인 퇴임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는 마스크, 국민들 마스크까지 다 벗을 수 있도록 방역 잘했어. 역사에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자, 이 K방역 마침표 시기 놓고 신구 권력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음 달 초 5월 초에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리고 대규모 지역축제 제한 방침도 다 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기 내에 문재인은 임기 내에 일상회복 선언을 추진을 하고 있다. 일상 우리 이제 회복됐어. 마스크 다 벗읍시다 하고 물러나서 양산으로 가버립니다. 그 뒷감당은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되죠. 그래서 윤석열 인수위에서는 임기 초에 재유행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긴장감이 약화돼서 섣불리 폐지하면 안 된다.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 코로나 대책 특위 위원장도 맡고 있죠. 지금 부친상 중인데 안철수 위원장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긴장감이 약화된다. 섣불리 폐지하지 말자. 자, 이 마스크 문제. 물론 벗는 데 대해서 반대할 수 없죠. 그냥 반대할 수는 없지만 이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좀 엄흠한 그런 속셈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20일을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